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힘든 일을 겪고 결국 남편과 끝을 보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8년 차인 여자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었지만 저희에겐 끔찍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자식 먼저 보낸 부모로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들어선 아이였지만 사고로 잃고 천사가 된 저희 아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이후 남편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남편은 바로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유령 같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천사가 된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를 보게 되면 뒤돌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걸어온 건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정말 미친 사람처럼 1년 넘도록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정말 계속해서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였는데 어떻게 본인이 원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만 했었는지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고 점차 저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힘든 사람은 저 하나였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점점 갈등이 생기니 같이 상담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거절했고 저는 꾸준히 상담 치료를 혼자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꾸준히 약도 먹으면서 불안했던 부분들과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렸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좋아졌지만 너무나도 냉정하게 변해버린 남편과는 이대로 같이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은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만 같았고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생겨갈 때쯤 남편은 저와 반대로 굳이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하냐면서 이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서로 엇갈리기만 했던 저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부부가 아닌 한 집에서 사는 동거인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떠나보내고 4년이 흐르고 난 후부터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집착을 저버리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냥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남편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전 남편에게 이렇게 살아봤자 서로 행복하지도 않는 삶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도 분명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저와 이혼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던 그냥 만나던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이혼을 못 해준다고 하니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마도 시댁에서 물려줄 재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맞선을 보고 만난 사이입니다. 맞선 보고 서로 끌려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는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시부모님의 심한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만나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남편이었고요.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 잘하면 남편에게 재산 상속을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서로의 인생에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유지한다는 건 저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저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만 갔고 남보다 못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친구들이 동창회 한번 나오라고 자주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나가니 기분 전환도 되고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이 현재 힘든 상황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술이 좀 많이 들어가서였는지 술집 안이 답답해서였는지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술집 앞 가로등 밑에 기대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와 멈춰섰고 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는데 바로 대학 시절 절 많이 좋아했던 남자친구였는데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지만 얼굴을 보니 그 친구가 확실히 맞았습니다. 사실 잘 되면 잘 될 수 있었던 사이였지만 저희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전 그 친구의 구애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사귀지는 않았지만 둘만의 많은 추억이 있었고 그 친구가 유학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동창 모임도 나가지 않았던 저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본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친구가 싫지 않았었고 모든 상황들이 둘이 이어질 수 없게 만들었던 옛날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재회를 하니 더욱더 옛날 생각이 났고 그렇게 동창 모임에서 잠시 동안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묘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건 저만의 마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다시 한번 따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 거절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또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절 여자로 봐주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그 친구는 미국 생활을 하다 로스쿨을 나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아직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장난스러우면서 진심이 담긴 말투로 너 못 잊어서 못했지. 넌 나 잊고 살았냐? 라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번 만나고 숨김없이 말하는 그 친구를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결혼 생활도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에는 저의 불행한 현실은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차로 집 앞까지 바라다 주는데 하필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고 당연히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놈 만나려고 이혼을 요구했던 거냐며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결국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고 사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너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던 거 아니냐면서 따졌더니 그건 모두 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보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했었고 부부 관계에 있어 먼저 거부했던 건 모두 저였다면서 모든 걸 제 책임으로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수시로 제 휴대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꾸만 제 휴대폰을 보려고 했기에 전 어쩔 수 없이 지워야 할 메시지는 지우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점심시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났던지라 그 친구를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물었고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손찌검까지 하고 당당하게 다른 여자까지 만나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본인이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고 남편에게 맞고 생긴 멍든 자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진단서부터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합의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 이혼 소장을 접수 후 송달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있었고
다짜고짜 손이 날라왔고 또 그 새끼 만난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정말 죽일 듯 저를 때렸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때려서 전 쓰러지게 되었고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제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쓰러진 절 그대로 방치한 채 술을 많이 마셨는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고 일단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남편 휴대폰이 보였고 비번이 걸려있지 않았기에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제 욕을 하며 웃고 저를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이 통화한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고요. 전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혼을 해야 했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을 제 폰으로 보내놓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남편과 끝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 의심 가는 행동은 하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경비실로 뛰어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했으며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고 확실하게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저는 그 친구를 저의 변호사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하시고 엄격하셨던 시아버지는 제 꼴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네셨던 말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했고 이혼 소송을 할 뻔했지만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억울한 게 있다면 고소를 해도 좋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으며 전 가슴속에 저희 아이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현재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있으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만 바람핀 것이 아니라 너도 바람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걸 떠나서 이미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폭행까지 한 배우자를 더는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있더라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를 생각한다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자신은 소중하니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